어지러운데 이 귀나 신경계에 문제도 없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에 혹시 긴장이나 불안, 우울과 관련해서 악화되는 어지러움이 있다면 이 시민성 어지러움, 즉 신경의 불안증이 어지러움의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지러움을 4가지 정도로 증상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어지러움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어지러움은 대부분 귀의 문제나 일부 내과적인 문제 또는 신경계 문제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어지러움증이 바로 이런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지러움증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치료도 해보지만 신통치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흔히 알고 있는 귀나 신경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지러움증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동반되거나 메스꺼움도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건강염려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처럼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어지러움을 시민성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즉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초조, 긴장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어지러움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어지러움증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고려해 봐야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민성 어지러움증의 핵심이 되는 심리적인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뇌의 구조나 이 뇌신경들 사이의 불안에 대한 신호 전달 체계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뇌의 구조로는 편도체와 전두엽 피질, 내측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뇌 안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곳은 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땅콩과 유사하게 생긴 편도체라는 부위입니다. 이 편도체는 위험을 탐지를 해서 두렵다는 감각을 활성화를 시키고, 편도체에서 활성화된 두려움은 이 전두엽 피질에 도달한 후 증폭이 됩니다. 반면에 이 내측 전전두엽은 객관적인 정보를 조합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불확실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에서 활성화된 불안이나 두려움이 이 전두엽에서 증폭이 될 때 내측 전전두엽에서는 이게 과연 진짜 불안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내측 전전두엽은 불안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불안하지 않을 상황도 과도하게 민감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와 이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라는 문제는 이 과도한 불안을 유발하게 되어서 이 경미한 어지러움도 불안한 상황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처럼 확대 해석된 감정일 수 있는 불안이 어지러움을 다시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민성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뇌의 기능적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전두엽이 기능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증상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인지력이나 판단력 저하와 동반된 멍한 느낌의 두통과 비현실감, 그리고 어지러움증 증상을 흔히 동반하는 브레인 포그 증상도 시민성 어지러움증의 잘못된 신호전달 회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연관된 편도체는 뇌의 심부에서 자율신경의 관제 센터인 시상하부와 이 신호 전달을 통해서 편도체에서 활성화된 불안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귀나 손해 등 어지러움과 관련된 부위의 감각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혈관을 긴장시키고 수축시켜서 귀나 뇌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즉, 불안이라는 감정이 편도체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게 됨으로써 실제로 귀의 전정기관이나 뇌의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손해 부위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성 어지러움증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나 신경의 구조적인 또는 기질적인 문제 없이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또는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악화되는 시민성 어지러움증은 편도체와 전두엽 피지를 포함한 예민한 뇌의 부위의 치료와 함께 편도체에서 출발한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 신호를 줄여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TMS라는 치료의 가장 대중화된 치료 타겟은 전두엽 피질입니다. 그래서 TMS를 통해서 전두엽 피질의 억제 모드 치료를 하게 되면 편도체에서 출발한 증폭된 불안함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체에서 보내는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에 관련된 신호는 이 경추 부위에 있는 교감신경절 주사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치료를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신경을 차단하거나 끊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회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류가 발생한 신경 전달 회로를 신경 근처에 있는 근육에 국소 마취 주사를 해서 신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신경들 사이의 신호 전달 과정을 리셋시켜주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만성적인 어지러움증에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내과의 문제가 없이 울렁울렁거리는 어지러움증의 치료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불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항불안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약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불안과 관련된 전두엽 피질이라는 뇌의 부위를 TMS 등으로 물리치료를 해보거나 또는 편도체에서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데 관여하는 경추 부위 교감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사치료 위치에 대해서는 진료 노하우이기 때문에 공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성상신경 차단술도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